안녕하세요. 차다은 변호사입니다. 특수 주거 침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특수 주거 침입에 대해서 판례를 최근에 여러 개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특수 주거 침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수 주거 침입이 뭐야? 주거 침입은 알겠는데 일단 특수 주거 침입이 뭔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특수 주거 침입의 경우에 왜 굳이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할까? 벌금형이 없기 때문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특수 주거 침입 판례를 제가 막 찾아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특수 주거 침입 하나만 달랑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항상 특수 주거 침입이 붙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들이 엮여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 왜 그럴까? 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거 침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주거 침입을 알려면 주거 침입을 알아야 되겠죠? 사람의 주거와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에 침입을 하면 주거 침입이고, 건조물에 침입하면 건조물 침입, 방실에 침입하면 방실 침입,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데, 저는 그냥 통일해서 주거 침입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수 주거 침입은 뭐야?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나와 있는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집단으로 막 들어가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 침입되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물건이 뭐냐라는 게 이제 또 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판례를 막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거는 위험한 물건일 것 같은데 아니래, 어떤 거는 위험한 물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대비할 때 이제 암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쟁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들고 들어간 게 과연 그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또 쟁점이 될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라고 이제 적시되어 있는 조문이 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고 적시되어 있는 조문이 있는데, 흉기라는 게 이제 위험한 물건 안에 포함되는 거겠죠. 흉기가. 위험한 물건은 야구방망이, 소주병,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법원이 보고 있는데, 칼 이런 거는 흉기에 해당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흉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흉기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위험한 물건에도 해당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이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특수 주거 침입이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긴 벌금형이 없어요. 자, 벌금형이 없으면 뭐라고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벌금 뭐 이런 식으로 좀 선처를 받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게 이 정도 나온다고? 할 정도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 애초에. 그런 것입니다. 사례를 한 번씩 볼게요. 제가 특수 주거 침입 판례를 열심히 찾아보니까 특수 주거 침입만 있는 게 잘 없더라라는 얘기를 서두에 드렸었는데, 정말이에요. 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특수 주거 침입만 성립한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한테 땅이 있었어. 자, 땅이 있는데 거기 공사 제대로 안 한다, 뭐 한다 하면서 계속 민원을 넣는 동네 주민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피고인이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집에 있던 장도리가 있었어. 한 40cm 정도 되는 장도리를 들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주거집 대문을 열어 앞마당으로 들어갔대요. 자, 시정되지 않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걸어 잠그진 않았던 거지. 그냥 손으로 밀면 열리는 정도로 그냥 이렇게 닫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열고 장도리를 들고 야! 이러면서 열었을 수도 있겠네.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항의했대요. 끝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끝입니다. 범죄 사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이.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도 했어요. 굉장히 세게 처벌을 하고 있죠. 무섭잖아요. 누가 우리 집에 장도리를 들고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게 남의 일이니까. 되게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 또 특수 주거 침입만 성립한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연 관계였던 것 같아요. 내연 관계였는데, 야, 내가 또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A가 B한테 얘기를 했어. 자, B 열받았어. 자, 그래가지고 B가 집에 있던 시카를 들고 A의 집에 찾아갑니다. 피해자가 이제 빌라에 거주했던 모양이에요. 자, 빌라에 사니까 1층 이제 중앙 현관에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됐던 거지. 그래서 비밀번호를 이제 어떻게 알아내서, 이제 피해자한테 물어서 알아낸 건 아니고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거길 들어갔습니다. 시카를 들고 공동 현관문을 지나와서 이제 빌라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렸대요.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례를 하나하나 보면은 쟁점들이 조금 보이는데요. 지금 현관문 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까 그 장도리 들고 침입한 아저씨는 어쨌든 대문을 열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빌라 공동 현관만 들어갔던
것이고 현관문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다? 주거 침입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나왔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네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합의가 됐어요.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 즉 그쪽에서 막 협박하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온 거야.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셉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그 특수 주거 침입이 좀 특이하더라라고 하는 유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수 주거 침입이 뭐예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판례들 중에 대부분이에요. 막 무슨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막 주거 침입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그런 거는 사실 노조가 회사 건물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가 조금 약간 상상이 되기는 하는데, 그것도 정당 행위로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모습, 영상, 사진? 그런 거를 머리에 그리시면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일반인들이 이제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주거를 침입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봐봐요. 위험한 물건을 침입해서 들어갈 정도야. 그럼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침입을 하는 과정에서 문고리를 때려 부신다거나 아니면 방범창을 때려 부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특수 손괴가 또 붙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 자, 내가 방망이든 칼이든 뭐를 들고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자, 안에 사람이 있었어.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특수 협박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행위가 단순하게 특수 주거 침입에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판례를 막 찾아보니까 특수 주거 침입 하나만 달랑 나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정도에서 이제 그친 경우인 것들이 간혹 있었는데, 보통은 뭐가 하나씩 꼭 붙어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